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쉽고 안타까운,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지 좋아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여자의 일생. 어린 나이 16살, 약한 몸인 막내딸이 안쓰러워 동네 용한 한의원에서 비싼 약을 지어 복용 중 욕심을 내 2첩을 한 번에 다려 먹였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이 돌아가고 몸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움직이지도 못하는 막내딸에게 물찌개를 지고 며칠 후에는 그 물찌개에 물을 채우게 했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게 하는 엄마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까? 거울에 비친 바짝 마른 몸은 검게 그을려 저희 집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 물찌개를 던져버렸습니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든 일꾼들에게 손짓을 하니 그들은 모두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엄마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집이 무너질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물찌개를 지고 다시 가서 물을 지어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왜 내가 물을 길어야 하냐고. 힘들어서 난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땐 엄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제 나이 25살에 24살 총각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도 잠시, 남편 집은 너무도 가난해 엄마가 준 재산으로 10식구를 건사하기는 버거웠습니다. 결혼 후 그 다음 해에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5살쯤 되어 홍역에 10꽃을 피우지 못해 그만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나서 남동생들과 여동생 셋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도 많은 터에 4자식까지 생기니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시골집을 사서 옹기종기 살면서 한 칸씩 방을 늘려갔고,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남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조금씩 품삯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안고 다니며 학교 매점 일도 도우면서 독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힘들다는 것은 사치라고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지침도 사치라고만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 고단함과 힘겨움은 보이지도 않았나 봅니다. 남편은 본가만 가면 오면서 시골에 공부 못한 애들, 굶은 애들 다 데리고 와서는 함께 조금씩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공부도 시키고 취직도 시키면서 저는 10명의 아이를 또 키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편은 더 안 좋아져서 입을 덜어야 하는 상황이 왔고, 남의 자식은 품에 품고 큰딸을 목사 외삼촌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큰딸은 싫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딸을 달래며 보냈습니다. 1년쯤 지나 큰딸은 자꾸 집에 오고 싶다고 버텼습니다.
큰딸 말은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살림도 도와줘야 되고 잠잘 때는 겨우겨우 낑겨 잔다면서 외삼촌네도 잘 살지 못한다고 그냥 서럽기만 하다고 힘들어도 집이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과 속상함에 딸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큰아들은 사고를 쳐서 전학을 여러 번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을 남편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들, 딸들은 지들이 굴러 큰 것 같고 남편은 혼자 옆으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내기화투로 시작해서 집은 들어오질 않았고 쉴 새 없이 여기저기 바람이 잠잠할 날이 없었으며 나이 들어서는 조금만 이상하면 딴짓했다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 긴 삶이 제 속을 지멋대로 후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60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서 제게도 애틋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하고 긴 숨을 내쉴 때 남편이 소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이상해 동네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선 오늘 밤 열이 나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그날 밤 열이 났고 성빈센트 병원 응급실에 가니 간암 3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입원해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 중 선망으로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간암 재발이 되어 하늘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가고 저는 갑자기 걸을 때마다 자꾸 넘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집안에만 있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막내딸이 옆을 지켰고 저는 점점 움직임이 힘들어져 화장실, 머리 감기, 식사 모든 것을 도움받아야 하는 파킨슨 병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처럼 지혜롭지도 못했고 남는 것도 없는데 그저 돈만을 쫓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내가 할머니가 되고 내 아이들이 또 엄마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은 즐기면서 살기를,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너희는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단다. 인생은 영원한 내 집을 가기 위해 잠시 준비하는 것뿐. 내 아들, 딸들은 길 잃지 않도록 불빛을 잘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단다. 쓴바귀, 김희준. 할머니 집 마당에 쓴바귀가 함부로 피었다. 노란 꽃 여기저기 자라나면 몸 여기저기 종양이 생겨버린 어머니는 여기저기 한 뼘씩 모자란 어린 날을 쓴바귀 속에 가둬놓고 하늘로 떠났다. 어머니가 내려와 내게 흙 한 줌 쥐어주던 날, 그런 날 할머니 발가락에서 쓴맛이 났다. 할머니가 있던 자리, 온통 쓴냄새 가득한데 약초가 되어준 나의 그녀들 있는 곳, 여전히 쓴바귀가 피어나고 19 나의 봄에도 노랗게 쓴바귀가 피어났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